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해온 소금. 그 탄생의 조건은 지수 화풍.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벌과 해수. 태양과 바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수백만 번 염전을 누빈 염부에 피땀이 있어야 한다. 하늘이 허락해야 얻을 수 있는 생명꽃, 천일염. 그 놀라운 가치가 재조명되며 천일염 대표 생산지 남도에서 우리 소금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푸른 바다 위에 점점이 박힌 듯한 크고 작은 섬이 1,004개. 덕분에 신안군은 천사의 섬으로 불리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던 섬사람들은 농부가 논에 쌀 농사를 짓듯 드넓은 갯벌을 염전으로 일구고 소금 농사를 지어왔다. 신안 증도의 지도를 바꿔놓은 태평염전. 2007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그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은 곳으로 단일 염전 중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나라 1년 천일염 총 생산량은 약 3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우리 신안군에서 약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태평염전에서는 1년에 18,0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약 6,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증도와 후중도로 나뉘어졌던 증도. 물이 빠지면 징검다리로 건너다니던 두 섬 사이를 두구로 연결해 140만 평의 간척지가 만들어졌고 소금 장인들이 들어와 섬 사람들과 함께 67개의 소금밭과 67개의 소금 창고를 조성하면서 태평염전의 소금 역사가 시작되었다. 기후 환경 면에서도 일조량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금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고대부터 소금 생산을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소금 생산에 대한 어떤 토착 지식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신안 지역의 소금은 암태도에서 외선 6척이 침략하자 염부가 2명을 쏘아 죽이고 물리쳤다라고 기록된 태종실록을 통해 조선 초기에도 소금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던 염간들은 손쉽게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는 섬 지역에 거주하며 소금을 생산했는데 고기잡이가 주업인 섬 지역의 생활 문화와 맞물리면서 남도는 전통적인 소금 생산 적지로 활용되었다. 소금 생산의 적지인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전남의 또 인문 환경을 봤을 때 소금 생산은 어로 활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전남 쪽의 사람들은 1년 내내 어로 활동을 했던 그 오로기가 가장 길고 또 음식 문화로 봤을 때도 소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젓갈 문화, 그리고 뭐 김치를 담글 때 쓰는 김장 문화 이런 것들이 전남이 특히 발달됐기 때문에 소금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전남 지역이 특히 소금의 생산지로 발전해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호남 평야의 곡식과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 덕분에 남도는 다른 지방에서 따라올 수 없는 화려하고 다양한 음식 문화를 꽃피워왔는데 따뜻한 기후 탓에 식재료 보관에 애를 먹던 남도 사람들이 소금을 사용하면서 남도 특유의 젓갈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젓갈이 남도 음식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2008년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신안 갯벌 덕분이다. 다양한 미생물과 염생식물, 어피류 등이 서식하는 갯벌은 자연 정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소금 생산 방식은 흔히 이제 자염, 화염 이렇게 이제 호칭이 되고 있고요. 바닷물을 갯벌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가마솥에 놓고 그것을 이제 땔감을 제공해서 끓여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의 화렴 생산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금 생산의 중심지였던 신안 지역 염전에 위기가 찾아왔다. 대만의 천일염전을 경험한 일제가 우리나라에 천일염전을 도입하며 식민지 조선을 원료 생산 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인데, 갑작스런 천일염의 등장에 우리 전통 화염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1907년) 인천 주안을 시작으로 일제는 소금을 운반하기 편한 곳에 염전을 조성해 나갔고, 국내 소금 생산의 중심지도 달라졌다. 1907년에 인천 주암염전에 최초로 이제 천일염전이 시범 개발된 이후로 일본은 이제 식민지 정책에 유리한 경기 이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의 염전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전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으로 전남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소금을 생산해 왔던 이 화렴 방식이라든가 생산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1909년 당시만 해도 압도적 소금 생산량을 보였던 전남은 일제의 천일염전에 밀리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암태도 소작쟁의다. 암태도 소작농민들이 일제의 식민수탈 정책에 대항해 소작쟁의를 벌인 것인데, 그 이면에는 염전 문제가 얽혀 있었다. 역사적으로 아주 재밌는 것이 1920년대 중후반에 오면 섬 사람들이 소작쟁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 사건 같은 건데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농민운동인데 왜 섬에서 잘 일어났느냐, 그 역사적인 이면에 보면 조선 총독부의 어떤 전매 정책으로 인해서 천일염전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섬 사람들의 소금 생산으로 인한 수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적으로 농민들, 섬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소작쟁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일제강점기의 어떤 그 식민지 정책의 한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해방과 함께 소금의 관영화가 해제되면서 신안 섬 지역에도 천일염 생산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난민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천일염전 개발 사업이 성행했다. 염전에 바닷물을 올려 소금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화염이나 천일염이나 비슷했기에 염부들은 빠르게 천일염 생산에 적응해 나갔다. 천일염전이 늘면서 그 핵심인 결정지 바닥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해졌다. 약 한 40년 전에 우리 전통 방법인 토판 염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량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인력은 우리가 한 개판에 4명이 오면은 8명 정도가 토판판에 들어갑니다. 또 힘은 배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됐습니다. 천일염전에서 결정지는 매우 중요하다. 소금의 품질과 생산량을 좌우하기 때문인데, 갯벌을 다져서 소금을 생산하는 토판염은 결정이 만들어져도 흙이 섞이는 탓에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고, 염부들은 이러한 토판염의 단점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결정지 바닥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다. 천일염전에 검정 장판이 깔리기까지 다양한 바닥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토판에 처음으로 깔린 것은 옹기 파편이었다.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옹기는 보편적 생활 용기였기에 근처에서 폐물을 얻기가 쉬웠고 비교적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겨울이면 동결로 인해 요철이 생기는 등 문제가 나타났고, 이후 결정지는 타일판으로 교체되었다. 내구성이 뛰어난 타일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타일 다음으로 저렴한 검정 장판이 바닥재로 활용되었다.
조금 더 속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장판이 깔리게 됐습니다. 검정 장판이. 검정 장판이 소금을 이렇게 까는데 굉장히 하얀 소금을 생산할 수 있어요. 또 품질 좋은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8일 날 우리가 옛날 강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에 우리 이 결정지에 친환경 장판, 우리가 지금 말해서 DHP라든가 이런 가소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이런 장판 위에서 지금 소금을 생산하고 있죠. 2008년 정부가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광물로 관리되어 오던 소금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면서 국내 천일 염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저렴한 정제염과 값싼 중국산 천일염에 밀려 2005년까지만 해도 폐염전이 늘어가던 상황을 떠올리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였다. 학계에서는 천일염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고 보다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염전 시설 교체가 이어졌다. 맥이 끊길 뻔한 우리 소금이 하나의 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며 지역 발전을 이끌 보물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식품에 어울리는 그런 위생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염전의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사용되는 재료들이 식품에 맞게끔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염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자기 자녀한테도 부모가 염전 일을 한다, 이거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추세였다면 지금은 이제 식품 장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대를 잇기 위한 그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섬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염전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염전을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 세계 경쟁의 시대에 어떤 염전 그리고 소금 생산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기온과 일조량,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천일염. 그 시기마다 품질이 조금씩 다르다. 소금 생산은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는데 봄이 시작되는 4월은 기온이 낮고 바람도 차기 때문에 단단하고 무거운 유릿빛 저품질의 소금이 생산된다. 천일염 생산의 최적기는 5월에서 6월. 19도 이상의 기온에 일조량과 바람이 최상인 덕분에 우수한 품질의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수하풍, 아주 좋은 갯벌과 청정 해수, 그다음 태양과 바람, 거기에 우리 소금 장인들의 어떤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일염전의 특징은 다단계다. 염전을 칸칸이 나눈 배미를 거쳐가면서 소금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각 배미마다 물의 염도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낮은 둑을 쌓아서 단계별로 분리하는 것이다. 첫 단계인 저수지에 바닷물을 유입시킨 후 제1 증발지, 제2 증발지를 거쳐 염도를 15까지 올린 후 우천시를 대비해 해주에 보관한다. 마지막 결정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염도가 25도. 이제부터 소금이 나오기 시작한다. 전통 토파염에서 4일에 소금을 생산했다면 장판에서는 날씨가 좋은 경우 이틀이면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 청정 갯벌을 품은 신안 천일염은 그 성분면에서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나라별 미네랄 함량을 비교해보면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알려진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주요 미네랄 함량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이제 소금 결정이 바닷물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게 점점 바닷물이 농축돼가지고 소금 결정이 이루어질 때, 맨 처음에 소금 결정될 때는 NaCl 결정 사이사이에 바닷물에 있던 미네랄들이 사이사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결정 이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한국에서는 그때 바로 수확을 해서 그다음에 먹는 거로 이제 사용하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그걸 그대로 두면은 그 결정 사이사이에 있던 것들이 모든 결정은 저 안정된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소금 사이사이 들어있는 소금 결정 사이사이 들어있는 그 미네랄들이 점점 빠져나가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원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종 원소인
탄소, 질소, 수소, 산소를 제외한 원소를 말한다. 우리 몸에서 삼투압 조절, 막주원이 형성, 신경 전달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한데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미네랄 섭취가 줄면서 미네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신한 천일염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미네랄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 세계적 평성을 얻고 있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규모와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신한 천일염이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식습관이 확산되면서 사라진 전통 토파념을 찾는 수요가 증가해 토파념 생산이 재개될 정도로 신한 천일염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다. 저희 염전에서 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염전에서는 일주일에서 약 10일 정도 비가 한번 와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금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면은 이 생산을 자꾸 하게 되면은 밑에 이 결정기 바닥에 이 고집이라는 비가 그치면은 우리가 판수리라고 그러는데 증발리에 있는 이런 빗물들을 퇴수를 다 놓고 바다로 보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기에 또 빗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기 빗물로 이 대파를 이용해서 결정기를 깨끗이 닦게 됩니다. 닦으면서 판을 깨끗이 닦은 판수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 판수리를 함으로써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뜨거운 햇살 대신 비가 내리는 염전. 분주하던 염전은 잠시 휴식을 맞는다. 여름 소나기는 애써 올려놓은 염도를 낮추기에 겁나는 존재이기도 하나 수확을 마친 염전에 쏟아지는 비는 염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고마운 비다. 바닥에 깔려있던 염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새로운 염수를 들여 소금을 생산한다. 비가 온 뒤 수확한 소금은 입자도 곱고 색도 좋다. 염전에 내리는 비 탓에 온종일 비 설거지를 하느라 분주했던 염부들은 덕분에 더욱 하얗게 피어난 소금에서 잠시나마 성취감을 맛본다. 공업용 광물로 대접받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재탄생하면서 생산 과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결정지에서 수확한 천일염을 건조 과정을 통해 간수만 빼고 판매했다면 이제는 건조 과정을 거친 소금 입자를 선별 분류한 다음 천일염 분쇄로 곱게 빻아 식품 제조나 요리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으로서의 안정성도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확보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뻘에서 이렇게 생산된 소금이 안전할 거냐 보는데 저희도 그렇고 뭐 식약처도 이렇게 해서 같이 연구해서 독립적으로 연구한 그 결과를 다 합쳐 보면은 그 중금속이나 그 환경 호르몬 그런 것들 정말 거의 그 논문도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하고 달리 거의 중금속 같은 거는 검출이 거의 안 되고 아주 검출된다도 요새 기계들은 상당히 발달되다 보니까 아주 미량으로 검출된다 하더라도 우리 식품 허용 기준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농도. 예로부터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였던 소금. 그 중요성을 간파한 권력자들이 전매자를 실시하며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산업화, 세계화의 바람에 사라질 위기도 있었으나 천일염전은 진화를 계속하며 살아남았다. 21세기 소금은 더욱 진화하고 있다. 염도는 줄이는 대신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성분들이 추가됐고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에서 하나의 건강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물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이게 보물인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사실은 앞으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쪽으로 그 마케팅이나 그런 또 부수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이쪽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 바다와 갯벌, 그리고 태양과 바람의 조화가 빚은 생명꽃.
신안 천일염. 광물로 분류되며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천일염은 21세기를 맞는 우리에게 남도의 자연이 선사한 보물이다.